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당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또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또는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기관장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업무 배치,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 보장 안 했을 때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루나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입니다. 또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하면 안 되겠죠?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또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경쟁하면 안 되겠죠?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나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요?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맞죠? 1번 존칭을 생략하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또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면 됩니까?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대상자를 동기부여도 해주고 옹호도 해주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면은 대상자도 듣기 싫단 말이죠. 또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나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뭐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먹잖아요. 그쵸? 방문 일정 변경하려면은요, 항상 그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줘야겠어요. 스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요?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밤의 통증이 더 심하죠? 수근간 증후군이 뭐예요? 정중신경이라는 게 손으로 지나가는데 이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이 속의 압력이 증가해서요. 신경이 자극되면은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목 통증이 수근간 증후군이에요. 손을 털면요. 조금 덜 아프다.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요.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도 국시에 나왔죠? 팔렌 검사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어요. 그러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려오거든요. 그러면 나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요?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수두 대상자, 풍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요 풍진 대상자,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손 씻기가 가장 좋잖아요. 마스크 끼는 거 이런 것들.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예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예방접종은요.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맞는 것입니다. 또 4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는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뭐를요? 모자, 빗, 수건 이런 거 공동으로 사용하면 옮습니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은요. 휴지로 닦으면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야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요? 5번이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에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잘 동반된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위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요? 금식을 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죠? 과음과식 피하는 게 좋고요.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뭐죠?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죠. 인플루엔자 대상자는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거든요. 65세 이상은요. 인플루엔자, 독감 매년 접종 무료죠. 매년 1회 접종한다? 그것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와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할인을 요청하였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보기 볼 것도 없이 그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보기를 보세요. 아시겠죠?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답 바로 나오죠?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요?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국가고시에 한 2문제는 나오고 있죠?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사용 시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또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아무튼 할인을 요청하면 그거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 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도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죠?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아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재가침의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보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